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오늘의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먼저 이성웅 다율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김태성 IS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안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전 이용률 최고 수준으로 전력기기 전망은이라고 오늘 전력기기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이성훈 부장님이 가져오신 안건입니다. 최근 기후부가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올해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부장님, 오늘 전력기기 흐름이 좀 좋았잖아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 이상 급등하면서 또 지난주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전력기기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에 그 하반기 때 또 연말 좀 가까워지면서 약간 좀 부침이 있었어요. 이제 네. H 현대일렉트릭의 매출액에 대한 그 추정치가 시장이 예상했던 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이 대표적인 현대일렉트릭의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 낮다는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반도체 그 시기 때 이제 AI 거품론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전력기기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뭐 차익 실현과 함께 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젠스나 이 CEO도 얘기했지만 AI로 인한 전력난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걱정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전력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은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전력기기주가 가장 큰 전력난에서의 실질적으로 이 캐시로 가까울 수 있는 그 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력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원전도 그렇고 우주, 양자학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이제 전력기기주들이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의 이 변압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70%가 노후화됐어요. 이 부분은 그 전부터 2년 전부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전력기기주들이 이거에 대한 주가가 주도주로서 그때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하지만 미국의 지금 이제 변압기나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수주만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2030년까지는 일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공략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섹터가 바로 전력기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전력기기 기업들이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계단식이에요. 네. 정말 계단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다른 섹터 AI에 관련된 섹터 대비해서는 이 성장주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 점을 보면은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약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수급 트렌드와 좀 묶인 거지, 결국은 밸류적인 어떤 실적적인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가에서 한번 사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흔들었던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HG 현대일렉트릭 매출액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그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올해 전망치를 작년 대비 30% 이상 올렸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결국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나 한마디로 장사를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은 저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런 작년 하나에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저는 계속 매수 관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전력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어떤 그런 변압기나 여러 가지 부분 뭐 다 좋죠. 다 좋긴 한데 사업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을 좀 다각화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력기, 변압기 쪽 시장은 미국이 거의 15%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기계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SL리트도 그렇고 지금 유럽과 또 일본을 중심으로 이 변압기 시장 쪽에서의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은 탄탄해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변압기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로 갔을 때의 마진 부분 또 이제 초과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공급 부족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미국의 뭐 구리나 이쪽에서 파생되는 이 변압기 같은 이런 기업 이런 품목에 관세를 매긴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우리나라 전력기계 업체들이 갑이라고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네. 갑 이체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가격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최근 글로벌적으로 전력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확대될 거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정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올해도 이렇게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 이 변압기 3대장 이제 앞으로 발표될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나 실적 발표 이후에 사나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불안하면 오늘 1차,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1차, 그리고 발표 이후에 2차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저는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의 차이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올해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 선거 전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간밤에 나온 이야기가 테크주들 너희들이 만든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왜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전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효율을 높이는 거죠. 네. 효율을 높이려면 기존의 노후화에 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력기기주들은 앞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대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4년 연속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추세적인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출 데이터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만 간다면 저는 계속해서 전력기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역시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탑픽 좀 어떻게 보십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같아요. R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뭐 기록을 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흔들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100만 원은 넘을 가능성은 굉장히 네.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 과거에 뭐 2년 동안의 주가 상승을 그러니까 100만 원 그 이상 뭐 100만 원, 뭐 120만, 130만 원까지 좀 그 고공행진을 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더 체크는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미 쪽에서의 어떤 수주나 이런 좀 질이 좀 옛날과 좀 많이 좀 틀려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H현대 일렉트릭이 초고압과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의 강점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런 그 북미 쪽 수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H현대 일렉트릭이 올해 또 어떻게 또 이제 잘 대응을 하냐. 저는 이제 수주나 영업이익 1조는 당연히 달성할 가능성이 좀 연간으로 봤을 때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그럴 땐 100만 원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100만 원 이상까지도 가려면은 여러 가지 그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은 더욱더 이제 H현대일렉트릭에 매수할 때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탑픽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이제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두 번째 안건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공개해 주세요.
네, 20만 전자, 100만 닉스 가나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고 반도체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열기가 대단하죠. 이 두 종목에서만 시가총액 무려 800조 원 넘게 올랐는데 김대성 본부장님, 네. 이제 정말 20만 전자, 100만 닉스 가는 겁니까?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지수도 5,000포인트 가네 마네 말 많았는데 네. 벌써 코앞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우리나라만 강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쇼티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풀리려면 대규모 증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증설을 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 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M7 기업들, 테크주 내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는 시장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두에게 걸쳐 있는 교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쇼티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몸값들이라는 거죠. 이게 레거시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DDR4, DDR5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제품의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도 샌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정보를 또 백업하는, 저장하는 이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샌디스크는 올해입니다. 올해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벌써 몇 거래일 안 됐는데 50% 이상 상승을 네. 했죠. 그만큼 폭발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는 주가의 상승이라서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유사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권역에 두고 보셔도 되고요. 앞서 전력기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도주임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타이밍을 자꾸 맞추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타이밍을 맞추시기보단 네.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포트폴리오 운용의 폭 자체가 저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술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죠. 이 두 종목은 포트에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훈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투톱과 함께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공매도 거래 대금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공매도 2위에 올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뭐 일단은 이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대표 그런 기업이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글로벌적인 어떤 증시에 대한 어떤 공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7월, 8월 달에 그때도 공매도가 삼성전자 급증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시장에서도 이제 그 우려 섞인 뭐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때였죠. 6, 7, 8월 이제 DDR4나 가격이 매달 50%씩 올라간 네.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고 한다면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이 더 탄탄하다고 한다면은 뭐 쇼커브링 효과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이제 이 단기적인 수급에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DDR 가격이나 또 이제 DDR 가격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이제 결국은 뭐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새로운 신제품의 HBM의 6세대가 되는 부분에 이벤트가 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공매도에 의한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약간의 공매도 자금이 줄어들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SK하이닉스가 더 타야 되지 않냐라는 또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투트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은 이제 키 맞추기 장세가 또 이제 올해
아니라 저는 내년에 결국은 HBM 쪽에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 싸움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1순위 생각한다면 투트랙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좀 지금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포모 때문에 네. 이 신규 매수를 할까 말까라는 부분을 이 공매도도 올라가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몇 년 후의 실적을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 개념으로 많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과정은 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최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전략을 취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께 이번에 여쭤볼게요. 최근 이렇게 메모리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소보장단에도 좀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면 좋을, 지금 투톱은 많이 올랐으니까 소보장단에서 탑픽 종목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명확하죠. 레거시는 이미 다들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새롭게 붙어야 될 쪽에서는 무엇이 더 유리한가라고 하면 낸드 플래시 쪽을 이제는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레거시의 가격이 오른 것처럼 지금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 모두 지금 진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비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말하고, 애프터마켓은 이 정품을 사용하다가 교체 시기가 왔을 때 교체를 하는 부품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포마켓, 애프터 시장에서 모두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 비포마켓에 대한 마진율이 애프터마켓보단 10에서 15% 정도 더 높습니다.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비포마켓부터 진출을 한 기업이라서 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다수의 테크 기업들의 중요 포인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분기별 성장하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이 원래 보여줬던 가격대로 회복을 한 거니,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상향 추세 속에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올해에도 메모리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소보장에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이성훈 부장은 HG 현대일렉트릭, 김태성 본부장은 하나 머티리얼즈를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